시작했습니다. 자, 1차 급등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급등을 할 때 따라잡는 매매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매매가 아니라요. 지금은 상승 후 쉬어가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여기서부터 그냥 천천히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잘 맞기 때문에, 잘 맞기 때문에 급등이 대표님도 이러한 패턴을 보시는 거고, 그죠? 저도 최근에 계속 이러한 패턴을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누가 맞고 틀리고 누가 따라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러한 종목들이 잘 맞는 장세다라는 거. 요거를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상승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 시장 말씀드릴 때 천천히 한 템포 천천히 약간 이거를 강조를 해드리죠. 한 템포 천천히. 조급하면은 안 된다.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수익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20% 정도. 지금 시장이 마냥 상승한다고 해서 모두가 돈 벌지는 않아요. 왜 이걸 느끼냐면요. 제가 그 특공대 종목 상담을 하잖아요.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테마, 핫했던 테마들, 그런 종목들, 테마주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잡고 계신 분들이 은근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비중을 뭐 대응이 좀 가능한, 어느 정도 좀 전략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중이 아니에요. 10%, 20% 정도가 아니라 비중을 거의 50%, 많게는 70%까지도 보유를 하시더라고요. 보유를 하시더라고. 이게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3월에 처음에 주식을 이제 들어올 때, 주식을 입성을 하실 때는 3월에 이때 급락 나올 때는 무슨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냐면요. 동학개미. 그죠? 동학개미가 부각이 되면서 이때 동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무슨 종목들 집중적으로 매수하신지 아세요? 요때. 아니죠. 제약이 아니지.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을 다 받아준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었어요. 모두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다 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리했죠. 동학개미가 승리를 했죠. 1차 승리를 했죠. 그죠? 아니 차라리 이때는 삼성전자 몰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면 차라리 실적 좋고 시장 빠질 때, 시장이 빠진다고 해도 차라리 실적주, 성장주에다가 50%, 70%를 매수를 진행을 해놓으면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언제는 가겠지 라는,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그래도 지금 시장 유동성 장세이고 지금 시장 너무 강한데, 너무 좋은데, 융통성 풍부한데 앞으로 상승 기조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시장 가면은 삼성전자 가겠지. 삼성전자 70% 매수해놓고 기다려보자. 이렇게라도 될 수가 있잖아. 물리더라도 삼성인데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테마주 실적은 받쳐지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존재하거나 이슈만 받고 그냥 급등 나오는 그런 종목들, 실적은 받쳐주지 않는 것들, 그죠? 아니면은 실적이 나고 있어요. 그치만 실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충분한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없어서 반영이 이미 선반영이 돼가지고 거래량이 없어도 계속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의 50%, 70% 이제 막 주식을 하셔가지고 좋다고 하니까 이 고점에서도 계속 좋다는 이야기는 나왔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응이 안 돼. 왜냐면은 이미 이 손실 자체가 50% 정도가 넘어버리면은 이거는요, 대응이 안 돼요. 이거는 손실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50%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공대 그 종목 상담을 해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돈을 벌고 계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 내지 20% 정도밖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금이 있다라면은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가는 종목이 아닌 상승하고 나서 쉬는 상승 깃발 패턴에 대해서 그래도 좀 집중해서 주목해서 공부를 해서 실제 이제 수익을 보면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손실을 수익을 보면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는 저는 있다라고 봐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현재 시장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장이 어떻죠? 현재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온라인 공개방송을 통해서 삼성전자 이거 내일 섣불리 불타기 하지는 마세요. 섣불리 추격 매수 하지 마세요 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다들 오늘 좀 참으셨어요? 삼성전자? 나는 삼성전자 오늘 매수했다. 오늘 매수했다. 이건 약간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매수하는데 매수하려다가 참았다 하시는 분들만 숫자 1번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매수하고 싶었는데 참았다 하시는 분만 참았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그렇죠.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만 1조 6천억 매수했어요.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은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금융투자에서도 계속 좀 단타치고 있어요. 어제 유입됐다 하더라도 오늘 나가고 그제 유입돼도 오늘 나가고 그렇죠. 최근에 매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빠르게 또 이제 매도가 나가는 단기성 이런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왔죠. 인텔에서 지금 파운드리 수주 계약 가능성,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시간외에서 2.5%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고 마감을 했어요. 이때 거래 대금이 1,700억인가 터졌어요. 1,700억. 거래 대금이 시간외에서 1,700억. 이게 1,700억 정도면요. 중소형주들 그냥 웬만한 종목들 다 상한가 보낼 수 있는 금액이에요. 시간외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터졌어요.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상한가 5%, 8% 급등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삼성전자라는 게 앞전에 매물이 너무 많이 존재해요. 매물을 소화하지를 못하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급등한다? 요거는 볼 수가 없죠. 이전에 이미 급등이 나왔습니다. 7만원대에서 이미 지금 96,800원까지 단기적으로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이 나와서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최고점에서 지금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해줬습니다. 그죠?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최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와줬어요. 그만큼 여기 물려있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을 했어요. 7만원과 96,000원 이만큼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 이격을 좁혀야 돼요. 근데 좁히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격으로 이격을 좁히냐. 두 번째, 기간으로 이격을 좁히냐. 가격 조정이 나타난다는 건 말 그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강하게, 빠르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이 이격이 발생하는 이만큼의 이 갭이 발생되어 있는 거를 빠르게 좁혀버리는 겁니다. 예, 좁혀가지고 다시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 반면에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따라오고 있지만 뭐 1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60일 뭐 120일 뭐 요렇게 막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급등을 했으니까 5일 10일 20일이 먼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20일과의 좀 이 이격을 좀 좁히기 위해서 이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 21선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그래도 이 주가 캔들과 만나는 자리가 점점점 가까워져요. 좁혀져요. 그게 기간 조정입니다. 이 이동평균선들이 그래도 올라올 수 있게끔 그동안 좀 쉬는 거죠. 에너지를 응축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우선은 단기적으로 40%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총액 500조가 넘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을 했고 이 이격을 좁혀야 돼요.
이 이격을 좁힐 때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인데 가격 조정 나오지 않고 있죠. 그만큼 시장 받쳐주는 수급 매수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지금 현재 나와주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기간 조정이 나타날 걸로 보여요. 옆으로 횡보하는 이 횡보하는 자리에서 좀 큰 박스피가 이어지냐 아니면은 좀 작은 박스피가 이어지냐의 차이인 거지. 작은 박스피면은 3000포인트를 계속 지지받으면서 박스피가 코스피가 아니구나. 삼성전자는 현재 여기죠. 여기 지금 8만원대인 것 같아요. 85,000원대네요 85,000원대를 계속 지지받으면서 이런 추세, 옆으로 횡보하는 추세가 이어지냐 아니면 좀 큰 박스피면 여기 이탈이 나오겠죠. 지금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는 여기가 3000포인트예요 3000포인트. 삼성전자 84,000원대가 지금 코스피로는 3000포인트입니다 3000포인트를 지지받고 작은 박스피를 이어가냐 아니면 3000포인트를 이탈하고 좀 큰 박스피가 이어지냐. 그건 이제 뭐 코스피 한 2800포인트 850포인트 정도까지 이제 좀 조정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좀 크냐 작냐의 차이인 거지 기간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 3월 30일까지가 이제 뭐 실적 발표들을 하는데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그 전에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주가 급등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정말 더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만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선반영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현재 장세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때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이 윗꼬리를 거래량 최대 거래량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 윗꼬리가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소화하기는 조금 어렵고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실적 시즌이 좀 이제 끝나갈 무렵 한 달에서 내지 두 달 정도는 좀 쉬어갈 가능성,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이제 하나 둘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공매도 우리가 이제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공매도였죠. 한시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3월 15일까지 금지가 되고 1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공매도가 풀릴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16일부터는.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게 지금 3월을 좀 더 연장을 해서 6월부터 모든 종목에다 공매도 풀리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여당에서 공매도 재개가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가닥이 좀 잡혀지고 있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일부 종목에만 공매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아래 또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현재 30개에서 50개 정도 종목에만 허용하는 쪽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밝혀졌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 공매도 금지 뭐 이거 검색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좀 위축시킬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완화될 수가 있는 현재 상황인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 투심을 다시금 좀 회복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악재가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분명히 좋은 시장이고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유동성도 풍부한데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이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빅사이클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치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앞으로의 시장 좋을 것이다. 다만 지금은 쉬어가는 게 맞다. 그럼 이 쉬어가는 자리에 장세에서는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패턴에 맞는 종목들을
봐야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쉬어가니까 종목들도 같이 쉬어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 쉬어갈 때 최근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중소형 그런 개별주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거는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이 테마 순환 랠리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이제 소외를 받았었던 최근에 뭐 엔터주들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화장품주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게임주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소외받았었던 테마들이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차례가 올 때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깃발 패턴에도 해당이 참 잘 들어맞는 게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 자리가 나와요. 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시 내 차례가 돌아오면은 이 순환 랠리가 빠르기 때문에 다시금 내 차례가 돌아오면은 2차 파동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1차 상승 나올 때에 대한 그 기대감, 우리가 흔히 재료라고 하죠. 재료. 이 재료가 살아있냐, 이 기대감이 살아있냐 하면은 이 자리에서는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이 자리에서는 저점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저점을 하방이 잡혀준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감소한 가운데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자 우선은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는 매매가 겁나게 활발하다는 겁니다. 매수세도 강하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야 되고 파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야 돼요. 그래야 거래량이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한데 거래량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가 캔들이 이렇게 빵 장대 양봉이 나와졌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막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이때보다 확연히 줄어들어요. 막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그러면은 뭔가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감소한다. 매매가 줄었다라는 거죠. 매수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도 얼마 없고 파는 사람들도 얼마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시장은 빠지는데 박스권을 이어가. 시장은 빠지는데 박스권을 이어가. 이 어느 정도 이 가격대 만원대 이 만원대에서 계속 지지 구간이 잡히네. 그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1차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1차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한다라고 하면은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해요.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이 저점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간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기대감이 소멸하면 상승분 반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급등하고 나서 횡보를 해요. 옆으로 박스권을 이어갑니다. 그럼 우선은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원대에서는 계속 저점이 잡혀요. 만원대에서는. 그러면 이 종목이 이 A라는 종목이 만원에서 지지구간이 잡히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만원에서는 싸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만원에서는 이렇다 할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매도하는 사람도 얼마 없고 반면에 그 만원대에서는 매도하는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겠죠. 반등. 이 기본 원리, 이 심리가 이해가 되세요? 왜 이 상승 깃발 패턴이 나와주는지. 그리고 나서 이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 박스권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는데 이 횡보하는 자리에서 2차 파동이 나와주는. 그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장이 빠르게 또 테마가 순환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갔어. 2거래 있다가 2차전지 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또 한번 가고 그 다음에 화장품 한번 가고 그 다음에 5G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또 수소차 한번 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이제 반도체 차례가 왔어요.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반도체 차례가 왔어요. 그럼 이제 급등 빵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요런 데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만 숫자 7번입니다. 어렵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결국엔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아예 그냥 딱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말 기본기 총정리. 상승깃발 패턴 총정리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종목을 보실 때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까는. 자, 먼저 요거 보실 필요가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제 보실 거 차트가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급등이나 현재 위치가 넓게 펼쳐봤을 때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봐야 돼요. 고점이냐 저점이냐. 그러니까 차트를 넓게 펼쳐봤을 때 KGETS라는 종목을 지금 현재 차트를 넓게 펼쳤어요. 넓게 펼쳤는데 이 넓게 펼쳤을 때 이 출발했었을 때 그렇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고점인가요? 아니면은 저점인가요? KGETS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출발 당시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조금 나왔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해주고 나서 박스권이 여기 계속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저점이죠. 저점. 그죠? 저점입니다. 고점이 아니고 저점. 그죠? 현재는 고점인데 이때는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초보자분들은 차트를 넓게 펼쳐봤을 때 현재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인 종목을 좀 이제 찾는 게 더 좋겠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 발생한 종목들 찾으면 너무 좋습니다. 저점에서 최대 거래량 발생한 종목들, 나타난 종목들 찾으면 정말 좋아요. 초보자분들은 이거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깃대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상승 깃발 패턴이라는 게 네이버에다가 검색만 해도 뭐라고 어떻게 나오냐면요. 검색만 하면은 상승 깃발 패턴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막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딱 요거예요. 요거. 딱 이거입니다. 자, 보세요. 깃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죠? 이게 지금 요렇게가 깃발이 만들어졌잖아요. 요렇게 깃발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이제 깃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깃대가 형성이 된다. 깃대가 형성이 되는 자리에서는 중요한 게 거래량이 빵 터져야 된다. 거래량 급증하고 이때 무조건 장대 양봉 나와야 됩니다. 음봉 안 되고요. 음봉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도지형 캔들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장대 양봉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이전보다 다르게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 800% 이상 이제 좀 급증하냐. 이것도 어렵다. 800%가 뭐야? 이것도 어렵다 하면은 그냥 요거 딱 요렇게 보세요. 이렇게 봤는데 거래량이 이전보다 갑자기 뿅 치솟았어. 거래량이 이전보다 뿅 치솟아. 뿅 치솟은 상태에서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 그냥 양봉. 장대 양봉. 이 단봉이 아니고 장대 양봉.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대 양봉.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장대 양봉. 거래량이 급증한다라는 거는요.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거는 아까 매매가 활발해진다고 했죠. 사는 사람도 겁나게 많고 파는 사람도 겁나게 많아요. 그죠? 근데 급증했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 사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나서 양봉이 나온 거예요. 거래량이 급증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때가 깃대이다. 우리는 이때 매수가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선정한다.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깃발이 만들어집니다. 깃발이 만들어지는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은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따지면 이렇게 급증하고 나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치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N자형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에서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때는 박스권이 이어진다. 박스권. 횡보하는 자리. 박스권 횡보하는 자리. 요 자리가 우리가 매수 자리. 매수하는 것도 쉽습니다. 1차 깃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죠.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상단에서 1차 매수, 하단에서 2차 매수 두 번 나눠서 매수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겠죠. 한 8종목 정도 이러한 깃발 패턴에 해당하는 8종목 정도를 매수를 진행을 해 놓으시면 분할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해 놓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은 A라는 종목이 튀고 갔어요. 차례가 와서 내 순서여가지고 A라는 종목 순서여가지고 치고 갔어. 내일은 B라는 종목도 한번 치고 가줄 수가 있겠죠. 순서가 돌고 돌 수가 있으니까 한 테마 그 한 섹터의 종목들을 다 편입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로 8종목을 편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순환 랠리가 빨리 나와준다라고 했죠. 개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숨 고르는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쉬고 중소형주, 개별주들 안에서 순환 랠리가 빨리 나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한 종목,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전기차 관련된 종목 한 종목,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이제 한 편입을 해서 8종목 내지 10종목 정도로 맞춰둡니다. 한 종목에다 몰빵하지 말라고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종목 정도로 맞춰둔다. 이때 우리가 1차 상단에서 매수, 2차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 바로 치고 가면은 그 가는 것만큼만 먹는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비중 못 담았는데 바로 가버렸네. 아쉬워하지 마시고 1차 매수를 상단에서 진행하는 이유도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와서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와서 하단까지 좀 위치를 해줬다. 근데 하단에서 다시금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 요런 자리에서는 하단에서 2차 매수, 평단은 박스권 중간 정도로 맞추는 겁니다. 중간대로. 이게 박스권 상단 1차 매수, 그리고 박스권 하단 2차 매수. 우린 이 깃발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3번 매도할 때, 매도하는 자리는 이제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겠죠. 이때는 거래량이 다시 급증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나오니까 거래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이때 우리가 매도를 할 때 포인트로 볼 게 있습니다. 매도를 할 때 이 1차 기대 나왔을 때 있잖아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1차 기대 나왔을 때 여기 상승률 있죠. 지금 이 A만큼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박스권 상단부터 해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A라는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1차 기대 나올 때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한 50% 나왔다라고 해요. 50%. 그러면은 이 2차 파동 나올 때도 우리가 기대 수익률, 기대 상승률이 50%예요. 50%. 어디서부터? 이 박스권 상단부터 해서 50%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이 기대가 나왔을 때 몇 퍼센트 상승이 나왔냐가 중요하겠죠. 30%가 나왔는지 50%가 나왔는지. 만약에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상승 기대 상승률을 50%를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매도를 할 때 상승률을 충족하냐 아니면은 거래량을 충족하냐. 거래량 또한도 이게 여기서 1차 상승 나올 때 기대 만들어질 때 거래량이 빵 급증한다라고 했죠. 급증. 이 급증할 때 거래량 이 고점에 그냥 딱 선을 그으세요. 선을 그었을 때 이 고점 위로 올라오냐 아니면 여기 거래량에 가까워졌냐 라는 거를 보고 반매도 이때 이제 매도 진행하는 겁니다. 반매도 전략매도 그건 말씀 안 드릴게요. 복잡해지니까. 매도 진행. 매도 진행.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차 기대가 만들어진다. 이때는 거래량이 급증한다. 거래량이 급증한다. 그때 무조건 음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된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증한다. 거래량 캔들에서도 빨간색 긴 뚱땡이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요. 주가 캔들에서도 빨간색 긴 뚱땡이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이 가는 종목 10% 20% 막 급등하고 있다고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때는 관심 종목으로 지정. 우린 언제 매수를 하냐? 이 박스권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 이때는 거래량이 감소한다. 거래량이 급증했다가 다시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죠? 이때 거래량 감소할 때 박스권이 이어지는 자리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1차 만약에 여기서 1차 매수 진행을 하고 막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그걸로 만족. 1차 매수 한 걸로 만족. 아니고 거래량이 없이 또 조정이 나온다. 근데 하단에서 다시금 또 지지권 같은 가격대에서 또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2차. 그러면은 평단이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이 한 1000원 정도 됐어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 한 9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 이 중간은
우리 평단은 950원 정도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 박스권의 중간 정도로 평단을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1차, 박스권 하단에서 2차 매수 진행. 그 다음에 세 번째 2차 파동이 나와준다. 이때는 다시금 거래량이 급증한다. 이때 거래량이 급증을 하는데 우리가 그럼 언제 매도를 진행을 하냐라는 걸 보면은 이 기대 1차 파동 나왔을 때 상승률이 만약에 50% 여기 50%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률이 똑같이 50%입니다. 여기 이거 장대 양봉막 나와주면서 50% 상승이 나왔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상승률이 50% 또는입니다. 또는 거래량을 충족을 하냐. 상승률은 미치지 못하지만 거래량이 이미 이때 발생했었던 거래량 그만큼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매도. 상승률이 50%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발생하면은 매도.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우리는 매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말만 하면은 너무 어렵죠. 자, KGETS라는 종목이 있어요. KGETS라는 종목.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자, 쉽게 기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뚱땡이 양봉 나왔죠. 거래량 캔들에서도 뚱땡이 양봉, 주가 캔들에서도 뚱땡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기대 형성. 오케이.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금 이제 거래량이 보시면은 급증을 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다시 이제 감소했습니다. 그죠? 우선은 여기 거래량에다가 선을 그어 놓을게요. 여기 고점에다가 기대 형성 거래량 고점에다가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어 놨어요. 우리는 여기 거래량 이상 발생하는 이제 그 날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좀 홀딩 하는 거예요. 주가 캔들에서는 이제 박스권이 이어지겠죠. 거래량이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박스권이 이어진다. 이 박스권 자리에서 상단에서 1차. 그러면 이 하단에서 2차. 근데 만약에 상단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1차 매수만 했는데 주가가 이 상단을 돌파를 하고 그냥 계속 추세 우상향을 이어가 버려요. 그럼 하단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타게 하는 거 아니에요. 2차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매수하는 걸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놀다가 윗꼬리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근데 여기 이 기대 만들었을 때 거래량 그 이상 발생하네 하면은 장중에서도 매도입니다. 매도. 여기서 매도.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제가 이때는 이제 여기서 수익은 한번 챙기고 더 지켜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해도 너무 복잡하니까 초보자분들 그냥 딱 그 기준에 맞게끔 반매도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도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종목 찾아야지 생각하세요. 보니까 이거 상승깃발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들 진짜 잘 찾으시더라고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 종목을 참 잘 찾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반매도 뭐 전략매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전략매도 하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 또 찾으세요. 다른 종목. 이게 LMS라는 종목이 있어요. LMS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이것도 이번에 주식왕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없는데 갑자기 뚱땡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뚱땡이 양봉이 주가 캔들에도 나왔어요. 둘 다 뚱땡이죠. 장대 양봉이 나와줬죠. 이때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관심 종목 지정해놓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제 감소하네요. 우선 여기 거래량이 여기 고점 딱 선 그어 놓을게요. 그어 놓고 거래량이 감소하네요. 근데 옆으로 박스권이죠. 박스권이 지금 이제 작은 박스권이 이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뭐 큰 박스권으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보고 여기 이제 박스권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여기서 상단 여기서 하단 뭐 1차 2차 해도 상관없죠. 아무튼 박스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요거를 어디서 말씀드렸지? 아무튼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이다 그죠? 라이다 센서 관련주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박스권 상단에서 1차 박스권 하단에서 2차 하는 거예요. 평단은 박스권에서 이 딱 중간으로 맞추는 거. 이때도 이때 거래량 없이 계속 밀리고 있으니까 이때도 이제 다른 많은 분들께서 또 물어보셨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전 더 담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대 음봉으로 밀리고 있어도 거래량이 없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가운데에 밀리고 있으니까 매수 기회다. 매수 기회다.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음봉 밀릴 때도 이때도 그때 막 유튜브 막 방송하고 막 할 때 계속 말씀드려.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이 말라있는 가운데에 지금 음봉으로 밀리고 있다. 이거는 매수. 우리가 충족하는 거, 우리가 그 목표하는 거는 여기. 요거 나올 때까지. 여기 거래량 뚫냐, 아니면 여기 때 상한가를 갔으니까 30%, 이 박스권 상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0%. 기대 수익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이때 27% 정도인가? 상승이 나왔어요. 25%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이 기대에서 30%가 나왔으니까 이 25% 충족되지는 않죠. 상승률이. 충족되지는 않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 거래량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뭐 매도, 반매도 그런 거 말씀 안 드릴게요. 매도. 여기서는 관심 종목, 뚱땡이 양봉이 나오는 요 기대 자리에서는 관심 종목. 그 다음에 요 박스권이 이어지는 이 횡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상단에서 1차, 하단에서 2차 나눠서 박스권 중간 정도로 평단을 맞춘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거래량이 여기 기대 만들었을 때 거래량 요거를 돌파하는 여기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는 매도 또는 거래량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승률이 여기 박스권 상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덩실넘실 상승이 나와서 이 1차 상승이 나왔을 때가 30%였잖아요. 그럼 이 30%를 만족한다? 그만큼 상승이 나왔다 하면은 매도. 거래량이 아무리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승률을 충족했기 때문에. 뭔가 종목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세요? 종목들을 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도 있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 깃발 패턴이 아니었어요. 다만 라이다 센서 이제 관련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참 재미있는 거는 지금 현재 고점이에요. 경고 종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지금 거래량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1차 파동 나와줬고요. 여기 1차 파동 나와줬고 지금 2차까지 나와줬어요. 2차. 꾸준한 거래량 급증하면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기대가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기대가. 고점인데 기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경고 종목이고 거래량 없는 가운데에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근데 이게 보실 게 있습니다.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저점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증하는데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대응이 안 되세요. 대응이 뭐냐? 마냥 홀딩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손절해야 될 그 나의 기준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손절 없이 그냥 마냥 홀딩을 하셔요. 이게 이제 대응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 위치했는데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점이냐, 고점이냐.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거죠. 한컴 MDS라는 요런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말씀드렸죠. 아직도 상승 안 나온 종목입니다. 한컴 MDS라는 종목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고점인가요? 아니면 저점인가요? 1번 나는 고점이다. 2번 나는 저점이다. 누가 봐도 저점이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렇죠. 요런 종목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이제 요거를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제 급증하면서 뚱땡이 양봉 거래량에서도 발생, 뚱땡이 양봉 주가 캔들에서도 발생. 여기서는 관심 종목,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이때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나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요 14,300원대에서는 싸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아래꼬리가 달리면서 계속 반등이 나옵니다. 거래량은 없어요. 매매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근데 14,300원대에서는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얼마 없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차 기대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깃발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이제 중스윙 관점으로는 계속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인데, 패턴으로 볼 때, 상승 깃발 패턴으로 볼 때는 요러한 자리도 있다라는 거. 뭔가 좀 완벽하게 마스터 되셨나요? 마스터 1번 2번 3번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세요? 요게 핵심이죠. 요게 초보자분들이 요게 핵심이죠. 이런 질문 좋아요. 거래량이 언제부터 없어야 되나요? 거래량이 언제부터 없어야 되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깃대가 만들어지는 게 무조건 하루 1거래일로만 인해서 깃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LG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LG전자라는 종목이 거래량을 보세요. 줄어들지 않고 계속 급증이 나오죠. 지금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확연하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3거래일 동안 계속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거는 3거래일 동안 깃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이 위로 잡혔죠. 위로 잡혔죠, 박스권이. 이거는 이제 상승형입니다. 상승형. 이런 거는 그래도 매수 타점 잡는 거는 쉬워요. 깃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상승형이 나타나는 거는 그래도 나아요. 하락형이 나타나는 거는 매수 타점 잡기가 요건 좀 어려워요. 이런 종목은. 차라리 요렇게 이제 하락형 깃발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찾으셨으면 차라리 보지 마시고 기본형을 보세요. 기본형. 고점도 같고 저점도 같은 기본형. 차라리 아니면은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상승형을 보시던가. 하락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우선 올리면서 상승이 나왔죠. 올리면서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요렇게 3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요렇게 깃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하루 만에 이제 거래가 급증하고 주가 캔들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해서 무조건 요것만 깃대가 아니에요. 계속 거래량은 뭐 증가하고 뭐 증가하는 가운데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에 계속 이제 캔들도 주가 캔들도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보고 깃대인 자리입니다. 네. 그죠? 이런 건 이제 급등주에 해당이 되죠. 급등주. 깃대가 이제 그만큼 몇 거래에 걸려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보통 3거래일 많게는 5거래일 안에는 다 깃대 만들어져요. 보통 1, 2거래일 정도면 깃대 만들어지고요. 많아도 5거래일이에요. 많아도.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줄어들면서 박스권 횡보하는 자리 나타나는. 윗꼬리가 길면 안 됩니다. 장대 양봉이 나타나야 되고 윗꼬리보다 양봉이 더 커야 돼요. 양봉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이런 박스권 횡보하는 자리가 왜 나타나냐면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9만원대 위치해 있었던 종목인데 15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이만큼의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서는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금 어느 정도 이격이 좁혀지는 숨고르는 구간을 좀 갇힌 후에 다시금 이게 수급이 붙으면 이제 그때는 2차 파동이 나와주는 그때는 거래량이 증가하죠. 자, 우선 이거 캡처해두세요. 캡처. 요거 기본입니다. 캡처해두세요. 800%는 어떤 거 보나요? 요것도 보는 방법이 쉽습니다. 800%. 이거 보는 게, 이거 그냥 마우스 갖다 대세요. 여기다가. 자, 갖다 대시면은, 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요렇게 나왔어요. 지금 이전에는, 자, 다시. 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이제 요렇게 화면이 나왔는데, 자, 이 화면을 보시는데, 앞전에 지금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없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이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여기 뒤에 몇 퍼센트 급증했는지 알아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지금, 이거는 12월 23일 날 1756%가 급증한 거예요. 더 늘어난 겁니다. 거래량이. 이게 못해도 800%면 됩니다. 그냥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하면은 요게 딱 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800% 이상이면 되고요. 이게 거래량이 요렇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예요. 이때는 뭔가 재료가 나왔겠죠.
무슨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매매가 활발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는 사람도 겁나게 많고 파는 사람도 겁나게 많은 뭔가 재료가 나왔으니까 뭔가 기대감이 시장에 노출이 됐으니까 LG전자라는 종목이 이 12월 23일 날 주가도 급등을 했고 이때 거래량도 급증을 하는 거고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마우스만 갖다 대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캡처도 다 해두셨고